사진 작업에 유의해야 될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웹 서비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 싱크라는 이름의 기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컬러 싱크라는 기술은 1993년도에 애플이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이 컬러 싱크 기술을 사용하는 어도비, 코닥,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을 모아서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고 불리우는 ICC를 만들게 됩니다. 얘가 바로 ISO 표준이 되고요. 지금 현재 2018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모니터, 모든 프린터 카메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전부 다 애플의 컬러 관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OS는 10버전부터 10.3 버전부터 아예 OS의 모토가 이겁니다. Making Color Work For You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OS를 만들 때 우리 컬러를 잘 보여드릴게요가 OS의 목적이었어요. 윈도우 운영체제는 사실 사무용 운영체제에서 출발을 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가 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한 사무용 운영체제였다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맥 운영체제는 사실 영상이나 사진, 음악이라든지 음향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OS였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OS의 개발 동기, 개발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이라도 맥에서 작업을 했을 때와 윈도우에서 작업을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 차이는 2018년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10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맥 OS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 싱크 API는 맥 운영체제가 어떻게 사진을 불러오고 어떻게 사진을 모니터에 보여주고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워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운데 녹색으로 컬러 싱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던 영상을 가지고 오던 모니터에서 출력을 하던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던 프린터로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던 무조건 컬러 싱크가 운영체제 차원에서 개입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10.3 버전부터는 무조건 개입하고요.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렇게 못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OS 애플리케이션에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는 포토샵에서는 맞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윈도우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 싱크 유틸리티라는 것을 통해서 모니터 프로파일, 프린터 프로파일, 카메라 프로파일과 같은 프로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그 운영체제 차원에서 무조건 개입해서 컬러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컬러에 따른 문제를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컬러가 달라? 라는 문제를 경험을 못 하시죠. 잘 모르세요. 그냥 모니터에서 보시고 프린트에서 출력하시고 다 맞거든요. 컬러의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포토샵에서 보던 이미지가 RC에서 보면은 이미지가 컬러가 달라 보이고 웹에다가 올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엣지에서 컬러가 달라 보이고 이런 문제는 발생했던 이유가 전부 다 윈도우 때문이라는 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이고요. 엣지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상에서 컬러가 다른 문제는 운영체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도 사실은 이런 컬러 매니지먼트 기능을 지원은 하죠. XP 버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서 색 관리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시면은요, 보시는 것과 같은 색 관리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문 윈도우에서 보시면 얘가 컬러 매니지먼트입니다. XP 버전부터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색 관리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장치라고 되어 있어서 디스플레이 프린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들의 현재 이 장치에 연결된 프로필이라고 해서 프로필을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 프로파일, 제대로 된 프린터 프로파일을 등록을 해주셨다면 윈도우는 컬러 관리를 할 준비가 된 거죠. 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을 때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은 운영체제한테 프로파일 좀 줘봐 해가지고 모니터 프로파일 가져가고 프린터 프로파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어판 항목에서 색관리라는 항목에서 보시는 이 장치와 연결된 프로필이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포토샵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쓰시는지 어떤 프린터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컬러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색관리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단 한 번도 정확한 컬러로 윈도우상에서 사진을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운영체제, 특히 PC 운영체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컬러를 잡아주는 아이들은 윈도우 XP, 윈도우 비스타 7, 8, 그리고 맥OS 9, 맥OS 10.2 버전까지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컬러를 잡아주는 애들은 맥OS 10.3 버전 이상의 버전, 그리고 리눅스, 우분투 버전. 리눅스도 완벽하게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에 따른 컬러 지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PC 운영체제보다 모바일 운영체제도 중요하니까 모바일 운영체제는 어떤 운영체제부터 지원을 하느냐. iOS는 다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7, 8, 10 같은 이제 이런 iOS 애플 기반의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는 다 지원을 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레오 버전부터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내지는 마시멜로우, 킷캣, 오레오 버전 이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모바일 운영체제 상에서도 컬러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모니터에서 보시고 그 사진을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시는 거예요. 사진이 달라 보여요.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섀도우의 디테일에 개조가 뭉친다든지 하이라이트가 날아간다든지 하는 톤 제한 문제도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달라요.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컬러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그 문제는 안드로이드 오레오 버전부터 해결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구글도 그렇게 그다지 컬러에 관심은 없었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오레오 버전부터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삼성 때문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8, 갤럭시 S8, 갤럭시 노트 7부터 광색역의 디스플레이를 갤럭시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지원을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디스플레이는 완벽한 컬러를 보여줄 준비가 됐는데 운영체제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레오 버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갤럭시 S8은 가장 정확한 그런 디스플레이 P3라고 불리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새로운 색 공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인데요. 안드로이드 때문에 망했어요. 안드로이드, 그때 당시에는 안드로이드가 컬러 서포트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작년 4월에 갤럭시 S8 처음 출시됐을 때 색깔이 왜 이렇게 시뻘게 라는 반응을 보이셨던 이유도 바로 안드로이드 때문이고 삼성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웹브라우저에 따른 컬러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기본적으로 무조건 컬러를 잘 못 보여주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하게 컬러를 보여주는 웹브라우저는 사파리, 그리고 파이어폭스, 그리고 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셨다, 엣지를 쓰셨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신다, 그럼 무조건 틀린 컬러입니다. 사파리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거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단종된 지 오래됐고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로 갈아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뷰어는 어떨까요? 사진을 보시는 뷰어 프로그램이요. RC 많이 쓰시죠? 우리나라 국산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컬러 매니지먼트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컬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포토샵에서 띄우셨을 때, RC에서 띄우셨을 때 두 개의 사진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포토샵이 정확한 거고요. RC는 부정확한 겁니다. 꿀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꿀뷰 3버전에선 지원 안 했습니다. 꿀뷰 4버전 이후부터는 정확한 컬러로 보여줍니다. 네이버 포토뷰어는 어떨까요? 네이버 포토뷰어 정확한 컬러 아닙니다. ACDC 정도 급으로 되셔야지,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 정도 되셔야지, 주로 해외 쪽에서 나온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들이 컬러 지원을 하고요. 국산 뷰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컬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해서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까먹고 만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보시는 이미지가 이미지 뷰어랑 달라 보이실 때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웹 서비스요. 웹 서비스에서 컬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웹 서비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같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을 땐 여러분들의 사진에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조의 재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보시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모바일, 인스타그램 모바일 앱에서 보시는 것도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에 올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포토샵에서 보시는 것과 컬러가 같나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아이콘으로 카카오톡으로 사진 넘기시면 무조건 컬러가 달라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해외 서비스들은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컬러가 잘 맞는데요. 국산 서비스들은 예외 없이 컬러가 다 틀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잘 몰라서예요.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을 몰라서일까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미지 JPEG이나 PNG로 저장하실 때 그 인베드 뭐뭐뭐 프로파일, 인베드 sRGB 프로파일, 인베드 어도비 RGB 프로파일 해가지고 색 공간을 태깅해서 집어넣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애들은 네이버 포토비어, 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이런 아이들은 그 색 공간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해외 서비스들 중에서 그렇게 색 공간 정보를 지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왜 국산 서비스들은 이걸 지울까요?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개선이 돼야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라인이나 아무튼 이런 메시징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내시는 경우 무조건 여러분들의 사진의 정보 자체가 변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 이 아이가 입은 자주색 옷, 그 다음에 이렇게 적벽돌과 원색의 파라솔의 색상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을 사진 많이 찍으시죠? 이 노을에서의 그 옐로이시한 색상들, 그 다음에 레디시한 색상들, 이런 색상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sRGB라고 불리우는 기본 색 공간이 재현하기 어려운 색상들입니다. sRGB라는 색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오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의 표준 색 공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들 그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sRGB 색 공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의 컬러의 30%밖에 재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뭐죠? 인쇄에서의 원색이죠. 요 색상을 재현 못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개발자인 토마스 놀이 1998년에 sRGB는 사진 재현하는 데 있어서 CMY 원색을 재현을 못하니까 요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색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어도비 RGB 색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RGB 색 공간이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 어도비 RGB는 인쇄 목적으로 라고 알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재작년에 2016년이죠.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지금 이 사진, 그리고 지금 이 사진,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면서 우리 애플에서 이러한 사진들의 옐로이시하고 마젠타, 사이안 이런 그 어떤 좀 원색에 가까운 색상들을 좀 재현하도록 좀 더 개선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DCI P3라는 색 공간을 애플의 기준 색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애플의 장치들,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맥북, 아이맥, 아이맥 프로 다 sRGB가 아니고요, P3라는 새로운 색 공간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면 P3, 스크린 캡처 하셔도 P3.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니터 진열되어 있는 거 보시면요, 과거에는 어도비 RGB 몇 프로 지원하느냐가 써 있는데요, 지금 가보시면요, 어도비 RGB 몇 프로 뿐만 아니고 DCI P3를 몇 프로 지원하느냐가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P3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색 공간이 이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이 P3라는 색 공간을 세계 최초로 집어넣은 건 삼성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에서 세계 최초로 집어넣었어요. 2016년 9월에. 그런데 아무도 모르세요.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터져가지고요. 전부 다 회수가 되는 바람에 그 빚이 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 달에 아이폰이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가 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픽셀이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LG 전부 다 P3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P3 오고 해봤자 뭐 녹색 조금 차이 아니고요. 원래 P3는 이 정도 차이예요. 안쪽에 있는 게 sRGB 색공간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P3 색공간입니다.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레드입니다. 저렇게 깊은 레드를 더 채도가 높은 이게 딥한 레드라고 하거든요. 레드를 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갤럭시 S8 처음 출시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시뻘개였죠. 왜 이렇게 시뻘개? 그 딥한 레드를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하는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바뀌면 뭐해? 웹은 sRGB인데? 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2017년부터 사파리가 100% P3에 16비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파이어폭스가 지원하고요. 크롬이 지원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걔는 단종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웹 자체가 다 P3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W3C라고 해가지고 이제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거든요. 그때 그동안 20여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sRGB를 P3로 바꾸자라고 공식적인 안건이 조만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여 년 동안 그냥 사진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왔던 8비트 sRGB, JPEG이 이제는 사라질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JPEG 파일은 16비트를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JPEG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플이 또 하나 들고 나온 게, 그래, 기존의 8비트 256개조로는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특히나 P3급의 아주 넓은 세격을 재현하는데 아주 무리가 많고 계단이 넓어지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16비트를 쓰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